빛의 성질 중에서 이제 반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반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빛이 진행하다가 물체에 부딪혀서 방향이 바뀌어서 나아가는 현상이 반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반사 법칙. 법칙이라는 거는 반사라는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죠. 즉, 반사 법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서술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드물게 서술형으로 이 반사 법칙을 서술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사 법칙은 빛이 반사될 때 입사광선, 반사광선, 법선은 같은 평면상에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길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요것만 썼을 때 틀렸다는 학교가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기서 모르는 표현이 나오죠. 뭐 입사광선이라든지 반사광선이라든지 법선 이런 거 다 모르시겠죠. 그럼 보세요. 지금 거울면에 이 거울면입니다. 항상 수직인선 어떤 반사면에 수직인선을 그으면 그 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법선이 있으면 이때 이렇게 거울면으로 들어온 빛을 우리가 입사광선이라고 하고요. 거울면에서 반사되어 나가는 빛을 반사광선이라고 합니다. 이때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이 각이 입사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반사광선과 법선, 항상 법선과 이루는 각입니다. 법선과 이루는 이 각을 반사각이라고 하는데 만약 입사각이 30도면 반사각도 30도라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 주의할 게 이 각을 알려줍니다. 유리면과 이 반사광선이거든요. 그러면 유리면과 이 반사광선이 5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입사각은 50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90도 중에서 50도를 뺀 얼마가 그렇죠? 90에서 50도를 뺀 40도가 무슨 각이 되는 거냐면 이게 입사각도 되고 반사각도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반사에서 정반사와 난반사가 있거든요. 근데 정반사가 됐건 난반사가 됐건 일단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는 이름에 반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둘 다 반사의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둘 다. 그러니까 정반사가 됐건 난반사가 됐건 반사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데 난반사가 이렇게 면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반사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정반사라는 것은 입사광선끼리 날아나고 반사광선끼리 날아나죠. 이거는 정반사는 뭐가 정반사냐면 반드시 정반사는 어떤 모습이 내가 모습을 비추었을 때 내 모습이 반드시 비춰서 보여야 돼요. 미안합니다. 이 글씨를 어떡하지? 반드시 정반사는 정반사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내 모습이 그 반사면에 비춰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거울에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쳐 보이죠? 그쵸? 잔잔한 수면에서도 비쳐 보이죠? 이건 다 정반사입니다. 그러면 이 정반사를 제외한 여러분이 주변의 물질은 다 난반사죠. 지금 내가 책상을 보거나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거나 천장을 쳐다보거나 어딜 보던 내 모습이 비쳐 보이지 않는 그 어느 모든 부분이 다 난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난반사는 장점이 어느 방향에서나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나 물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 난반사는 뭐 우리가 달 표면이라든가 영화관 스크린 있죠. 영화관 스크린이 굉장히 모든 방향으로 다 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화 보기가 쉬운 거죠. 이제 정반사, 난반사에 의해서 거울에서의 빛의 반사를 볼 건데 거울은 선생님 세 가지 할 겁니다. 평면거울, 오목거울, 볼록거울. 근데 평면거울은 아주 흔하죠, 우리가. 그래서 평면거울은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거울 속에 이렇게 이걸 상이라고 하거든요. 대칭되는 곳에 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평면거울에 의한 상은 같은 크기의 상이 거울면에 대칭으로 생기고 이 평면거울은 좌우가 바뀌어 보이고요. 크기는 제가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가 만약에 2m면 거울에서 내가 보여지는 상까지 얘를 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상까지 거리도 2m죠. 결국에는 내 눈으로부터 상까지 거리는 4m가 되는 거죠. 이런 평면 거울은 우리가 전신 거울이나 잔망경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화경 이거는 이제
그 초등학교도 이거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개별 설명해 드릴게요. 요런 것들이 평면 거울인데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아빠들 운전하실 때 후면경이라 그래가지고 룸미러 있거든요. 차 안에 앞좌석 쪽에 있는 우리가 후면경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이런 것들이 다 평면 거울입니다. 이 경자입니다. 그런데 이 잔망경은요. 어떤 식으로 생긴 거냐면 우리가 포켓몬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로켓단들이. 잠수함을 타면 여기 평면 거울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가라는 글자를 여기서 이게 지금 제 눈입니다. 들여다보면 거울이니까 좌우가 바뀌어야 되는데 첫 번째 거울에서 반사됐을 때는 좌우가 이렇게 바뀌었겠죠. 근데 또 한 번 반사가 되기 때문에 내 눈에는 그 모습 그대로 보인다는 거죠. 잔망경은 평면 거울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면 거울을 꼭 기억하실 게 좌우가 바뀌어 보이고 그 다음에 실물 크기랑 같다는 거, 그 다음에 물체까지 그 거울에서 본인 이 물체까지의 거리랑 그 다음에 거울에서 산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거울에 비추는 그 글자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록 거울은요. 말 그대로 중앙이 볼록하게 나온 거울인데 이 볼록 거울은요. 꼭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항상 상이 실물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의 모양부터 바라보셔야 되는데 항상 실물보다 작고 상이 똑바로 서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뒤집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작고 바로 선상이라는 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실제 모습 실물보다 작게 보인다는 거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 즉 시야가 넓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볼록 거울에는 구분 도로의 안전 거울, 우리가 왜 편의점이라든가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는 초등학교 그 주변 이렇게 볼록 거울 이거 보신 적 있으실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오른쪽 우측이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사이드 미러다, 백미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빠 차 유리를 여기를 그 오른쪽 특히 우측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거울면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써져 있냐면 실제 보이는 것보다 물체는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게 보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가까이 있다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거울에서는 반사에서 거울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목 거울을 설명할 건데 오목 거울은 말 그대로 거울면이 오목하게 들어간 것이죠. 숟가락에 우리 오목한 면처럼. 그런데 이 오목 거울은 우리가 아까 볼록 거울 있죠. 제가 볼록 거울은 말을 안 하고 넘어갔나 봐요. 볼록 거울은 여기다 적어 볼게요. 볼록 거울은 빛을 퍼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볼록 거울에 의한 상은 항상 어떻다고요? 작고 바로 선상이기 때문에 시야가 넓다 그랬죠. 그런데 오목 거울은 우리가 빛을 모으게 됩니다. 한 점으로 빛을 모은다는 거. 그 다음에 상의 모양이 중요한데요. 상의 모양하고 이런 오목 거울의 이용 얘를 외우셔야 되는데 이때 제가 여기다가 이걸 이제 우리 광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거울면입니다. 이게 오목 거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학교에서 또는 여기를 이제 초점이라고 해서 F라고 저는 포커스 초점으로 F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초점 거리 여기 보이시죠? 이 거리에 딱 2배 거리. 2배 거리 같습니다. 여기를 EF. 우리가 이 초점거리 2배 되는 거리를 90.5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90.5라고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거울면입니다. 얘들아 거울면. 거울면 앞에 여기 가까이에 1번 위치에 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울에 어떻게 비추어 보이냐면 여기 있죠. 어떻게 비추어 보이냐면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상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되셨나요? 그런데 시험에서 2번 여기가 2번입니다. 요 2번 있죠. 다시 쓸게요.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펜이 제가 지금 선생님이 아이패드로 수업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글씨가 인식이 잘 안 돼요. 여기가 지금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2번 위치. 이가 자꾸 안 써지네. 요 2번 위치. 그러니까 초점보다는 먼데 초점거리 2배 안쪽에 있죠. 물체가. 이때 2번은 요건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 2번 거리에 물체가 있을 때는 실물보다 크고 거꾸로 상이 맺힙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거꾸로 된 상이 맺히고요. 그 다음에 3번 매우 멀죠. 지금 거울면으로부터 3번은 굉장히 멀죠. 이렇게 초점보다 먼 경우 여기서 말한 초점은 EF보다 먼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경우인데 세 번째 경우는 실물보다 작고 거꾸로 된 상이 맺히죠. 그래서 이 오목 거울의 예로는 성화체와 그 다음에 자동차 전조등, 등대, 그 다음에 화장 거울, 그 다음 뭐 손전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교과서에 있는 예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